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기업, 바로 파마리서치입니다. 주제는 락버텀은 끝났다인데요. 과연 시장의 엇갈린 시선 속에서 파마리서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또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며 매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모두 팩트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보일 뿐이며 최종 판단은 온전히 투자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26년 1분기 실적 리뷰, 락바텀 확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1분기를 구조적인 반등을 앞두고 바닥을 다지는 시기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1분기 총 매출액 1,461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딱 25% 성장한 수치죠. 시장의 예상치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인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외형 성장은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잘 해내고 있구나, 이런 팩트를 우리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은 얼마나 남겼을까요? 영업이익 흐름을 보면요. 작년 1분기 447억에서 4분기 519억, 그리고 이번 1분기엔 573억 원을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28%나 올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39.2%예요. 사실 일부 사업 쪽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고수익성을 그대로 방어해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든든한 실적이 대체 어디서 터져 나온 걸까요? 부문별로 쪼개보면 이야기가 꽤 재밌어집니다. 여전히 의료기기가 79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뒤를 화장품이 422억 원으로 바짝 추격 중입니다. 의약품은 214억 원, 기타 30억 순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주력 부문인 의료기기 수출이 잠시 숨을 고르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부문이 그 빈자리를 아주 훌륭하게 메워주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는 겁니다. 이 두 핵심 사업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대비가 확연합니다. 화장품 쪽은 그야말로 날았습니다. 올리브영이랑 면세점 쪽 반응이 터지면서 전년 대비 무려 51%나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반면에 의료기기 수출은 좀 아쉬웠어요. 전년 대비 딱 0%,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을 한 건데요. 여러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일본 쪽 재주문이 좀 지연됐고 중국 시장 둔화 여파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내수 의료기기 상황은 어땠냐고요? 1월과 2월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면서 전 분기 대비로는 살짝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5% 성장이라는 준수한 성적표를 거머쥐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오고 가는 변동성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수요가 아주 탄탄하게 갖춰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1분기 상황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거의 일치하는데요. 이번 1분기가 락바텀을 형성했다. 의료기기의 아쉬운 흐름을 화장품 성장이 다 상쇄해줬다. 그러니까 일부 부진이 있었지만 훌륭하게 방어에 성공했고 이제 악재가 선반영된 최저점을 지났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2분기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면적인 반등,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단순한 생존이나 방어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2분기 예상 매출액 1,669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분기보다 14% 뛰고 작년 이맘때보다는 19% 오를 거라는 전망이죠. 이거 그냥 막연하고 희망 섞인 관측이 절대 아닙니다. 각 사업부별로 아주 뚜렷한 회복 시그널들을 바탕으로 철저히 객관적으로 산출된 수치거든요. 반등을 예상하는 가장 확실하고 핵심적인 근거, 바로 1분기에 쉬어갔던 의료기기 수출의 변화입니다. 1분기에 정체됐던 수출액이 2분기에는 290억 원 수준까지 껑충 뛸 걸로 보이는데요. 전분기 대비 무려 37%의 점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잠시 멈추었던 재주문 사이클이 마침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그럼 대체 이 수출 물량이 정확히 어디서 터져 나오는 걸까요? 첫째, 영국과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시장의 초기 물량 소진이 빨라서 재주문이 아주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으로 시장 파이 자체가 훌쩍 넓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1분기에 살짝 발목을 잡았던 일본의 제주문 물량까지 완전히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화장품 부문의 글로벌 오프라인 확장이라는 엄청난 엔진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특히 세포라 입점이 눈에 확 띄는데요. 단순한 온라인 판매를 넘어 미국 내 380개, 중국 내 300개가 넘는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이 쫙 깔린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오프라인 리테일 네트워크를 뚫었다는 건 향후 매출 볼륨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아주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겁니다. 글로벌 마케팅 일정을 쓱 한번 보시면요. 이들이 북미 시장 공략에 얼마나 진심인지 딱 보입니다. 3월 미중 세포라 입점을 시작으로 4월엔 그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K-뷰티 팝업을 열었고요. 5월에는 뉴욕 한복판에서 팝업 스토어를 이어갔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북미 소비자들의 접점을 파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흥미로운 구조적 변화를 하나 짚고 싶은데요. 바로 수출 지형도입니다. 과거에 아시아, 특히 중국 중심이었던 파이가 확 바뀌고 있어요. 물론 아시아가 54%로 여전히 1위긴 한데 불과 1년 전에 20% 수준이었던 유럽의 비중이 무려 35%까지 급속히 팽창했습니다. 단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수출 포트폴리오가 선진국 중심으로 훨씬 건강하게 다변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내수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요? 2분기는 전통적으로 일본과 중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는 여행 성수기잖아요. 이 엄청난 인원의 유입은 바로 국내 피부과 소비 급증으로 직결됩니다. 덕분에 2분기 내수 의료기기 매출 역시 633억 원 규모로 아주 탄력 있게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1분기랑 2분기를 딱 떼어놓고 비교해 볼게요. 1분기가 화장품의 선전과 내수의 기본 체력으로 잘 버텨낸 생존 타이밍이었다면요. 다가올 2분기는 유럽 수출 폭발, 성수기 효과, 거기에 세포라 오프라인 확장까지 한 번에 맞물리는 완전한 반등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상저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실적이 강해지는 패턴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신흥시장 확장 모멘텀도 꽤 많거든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은 와중에도 아랍에미리트랑 이스라엘 주문이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 중동 4개국의 신규 허가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남미 쪽도 당장 올해 아르헨티나, 내년 브라질 진출 일정이 잡혀 있어서 장기적인 다변화 전략이 아주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실적 전망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가치평가 지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3배.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26년 기준 선행 PER 수치입니다. 리포트들을 보면 실적 회복과 함께 밸류에이션 역시 바닥 구간을 이미 통과했다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물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매력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이 해설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가 직접 판단하셔야 할 몫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리스크 및 주요 이벤트 점검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봐야 할 변수들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면 기대되는 점뿐만 아니라 불안 요소도 봐야겠죠. 리스크 측면부터 짚어보면요. 국내 ECM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무려 7곳이나 진입한다는 팩트가 있고요. 중동 전쟁 여파로 사우디 같은 주요 국가의 런칭 일정이 밀릴 가능성, 그리고 사모펀드 CVC가 들고 있는 117만 주 규모의 오버행 이슈가 꼽힙니다. 반대로 다가올 긍정적인 이벤트로는 올해 4분기에 나올 고주파 신제품 출시와 연말에 대기 중인 합성 콜라겐 제품 출시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4분기에 등판할 고주파, 즉 EBD 기기 마케팅 전략이 꽤 흥미롭습니다. 기계 하나만 덜렁 파는 게 아니라요. 기존의 병원에서 잘 쓰는 주사제들이랑 같이 묶어서 시너지 프로모션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컨콜 내용을 들어보면 대규모의 영업 인력을 새로 뽑을 필요 없이 기존의 영업망으로 소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쏠쏠한 전략입니다. 완벽한 분석을 위해 아쉬운 부분도 명확히 짚어두겠습니다. 의약품 부문, 특히 약국 채널 쪽은 경쟁사들의 유사 복제약이 막 쏟아지면서 사실 좀 고전하며 성장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물론 파마리서치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리주비에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까지 객관적으로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수출 팽창과 세포라 오프라인 확장이란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지만 동시에 내수 시장의 경쟁 심화라는 뚜렷한 리스크 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연 파마리서치는 지금의 이 락바텀을 발판 삼아 진정한 글로벌 에스테틱 강자로 시원하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꼼꼼히 살펴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최종 정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